방금 소개받은 회사 이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스틸코 벨리메드 밀레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현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재작년에도 했었고, 주로 이제 세척 멸균, 저희는 이제 주로 세척 멸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저희가 저온 멸균에 중점을 두고 지난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좀 세척에 관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알려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세척에 대해서 수술기구 세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또 이 핫한 주제가 또 추적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추적 시스템인데, 제가 운 좋게도 그 예전 회사에서 그 기구 추적 시스템의 그 트레이닝을 일주일 동안 덴마크에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구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도 한 5-군데 정도 방문해서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걸 좀 국내에 도입하려다가 이제 잘렸어요. 그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거는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만큼 국내에서 그 서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저랑 한 분 더 계신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챔버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좀 그 큰 그림에서 한번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술기구 세척 멸균의 기본 원리와 최신 경향입니다. 제일 먼저 사전 세척. 사전 세척을 하시게 됩니다. 사전 세척은 통상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세척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장소가 좀 많이 좁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매뉴얼 클리닝을 하게 됩니다. 매뉴얼 클리닝. 손 세척을 하게 됩니다. 손 세척. 손 세척을 하실 때는 아마 대략 지금 국내에서는 엔자임 세제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자임 세제 또는 알칼라인 세제를 쓰시면 됩니다.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희석률을 따라가야 됩니다. 희석률은 다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매뉴얼 클리닝일 때 0.5에서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1리터에 0.5%에서 1%를 섞으라는 겁니다. 다시 더 듣기 쉽게 통역을 해드리면 1리터에 0.5cc에서 1cc 사이를 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수술실에서도 지금 자동 세척기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딱 세팅이 돼 있잖아요. 편해요. 그런데 이거를 손으로 하게 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싱크대에 이렇게 놓고 쓰시잖아요, 대부분. 그럼 걔가 몇 리터인 거 계산하고, 그래서 대략 한 0.5에서 1cc니까 대략 한 0.7cc 정도 잡으면 돼요. 0.7cc 정도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로 다 이렇게 희석률이 다 있습니다. 이 대부분 여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 제조사가 있고 판매사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제조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됩니다. 제조사 가이드라인은 어디 있느냐, 통 뒤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영어로 막 적혀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초음파 세척기. 초음파 세척기는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기구를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강경 기구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복강경 기구를 쓰는 거는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작년 초였죠. 이제 다빈치 인투이티브에서 싱글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싱글포트의 세척을 초음파로 하라고 했습니다. 초음파로 하라고 했는데, 초음파로 그래가지고 이제 초음파 세척기들이 그 당시에 아마 작년 초였죠. 그래서 이 용도로 초음파 세척기를 구매하신 데가 좀 많이 있으세요. 몇 군데 있으신데. 근데 걔가 이제 저도 잘 봤더니, 저희도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한 군데 설치했는데, 봤더니 이 기구가 한 65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2.5cm 하면 한 70cm, 또 통을 놔야 되니까, 렉을 놔야 되니까 이게 와이드가 한 최소 80cm가 필요해요. 최소 80cm. 그래서 거기 맞는 거를 이제 저희는 70cm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와이드가 75cm인데 또 75cm를 가지고 갔더니 전용 세척 렉에다 또 자기들이 또 그걸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73cm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걸 또 좀 뜯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만은. 근데 요즘은 싱글 포트는 초음파 세척에 안 합니다. 네, 초음파 세척에 안 하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세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두 가지 경우죠. 수술실에서 세척, 멸균을 하는 병원이 있고, 공급실로 내리는 병원이 있죠. 두 가지 병원이 있죠. 만약에 수술기구를 중앙 공급실로 내리는 경우에는, 네, 뭔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게 프리 트리트먼트 폼이라 그러는데 얘를 뿌려요. 얘를 뿌리면 얘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습기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수술 기구에 저기 뭐지? 그 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렇게 막 응고에 된 그런 걸 방지를 해줘요. 그럼 기준은 뭐냐? 이게 우리나라 공급실 기준이 없어요. 예. 저도 물어봤는데 공급실에 계시는 대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없대요. 옛날에 30년 전 문헌에는 3시간이라고 합니다. 수술 나오고 3시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안 되면 쫙쫙쫙 뿌려줘야 된답니다.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고 대부분 마일드 알칼라인 또는 엔자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척, 열소독.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기구는 세척 시 열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소독.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꼭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됩니다. 규정입니다. 전 세계 기준이고 아시아 기준이고 한국 기준이 똑같습니다. 네, 열소독을 해야 됩니다. 열소독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예전에 그 신생아들 젖병 집에서 끓이잖아요. 물로 소독하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90도에서 5분 또는 95도에서 1분 사이에 열소독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소독 90도 이상의 끓는 물이 수술 기구에 분사가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러면 그 소독은 어느 정도 수준의 소독이냐? 멸균은 아니고 고준위 소독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레벨 디스인펙션이라고 하는데 내시경실에 그 내시경 세척기는 고준위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 하느냐? 멸균기 집어넣잖아요. 그럼 다 죽는데 왜 하느냐? 수술기구는 멸균 전에 열소독을 통해 가지고 박테리아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감을 시키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소독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척기가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뭐 150리터부터 6000리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수술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250리터급 중형 세척기예요. 250리터급 중형 세척기. 수술실에 우리 그리고 타사들 다 합쳐가지고 한 300대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 수술실에. 근데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수동도어 타입이 있고 자동도어 타입이 있습니다. 수동은 손으로 여는 게 있고 자동으로 열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쌤, 이게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부 다 자동이라고 얘기하세요. 자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공간이 없을 때는 수동도어를 쓰셔야 돼요. 네. 공간이 좀 넓으실 때는 자동도어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수동도어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세척렉이 밖으로 나옵니다. 카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저기서 딘트레이를 넣었다 뺐다 하면 됩니다. 근데 자동도어는 카트가 꼭 필요해요. 카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회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그 회사의 서비스 엔지니어가 항상 방문해가지고 여기는 수동도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자동도어 쓰셔야 될 건데 꼭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세척기를 사용하면 세척 시간을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네, 많이 물어보세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척기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게 있고요. 한 45분 정도 걸리는 게 있고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3가지 타입. 네. 당연히 시간이 빨라질수록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보시면 저기 보시면 사전 예비 가열 물탱크라고 해서 하나는 60도 표시가 되어 있고 하나는 85도 표시가 되어 있죠. 85도. 네. 알칼라인 세제를 쓰면 55도예요. 60도예요. 그래서 60도의 뜨거운 물로 본 세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소독은 90도라 그랬잖아요. 85도의 저 사전 예비 가열 물탱크가 저걸로 열 세척을 해줍니다. 얘 두 개의 물탱크는 항상 물을 끓이고 있어요.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 예비 가열 물탱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찬물이 들어오잖아요. 냉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끓여요. 물을. 네. 그러면 그 끓이는 시간이 한 10분, 15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세척기를 하실 때 항상 그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사가 다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 예비 가열 물탱크를 안 달면 무조건 1시간 이상이고 하나를 달면 대략 한 45분, 그 다음에 두 개를 달면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그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세제는 어떻게 사용하나 이러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세제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마일드 알칼라인 세제, 엔자임 세제, 알칼라인 세제. 딱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보조 세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 회사인 S사는 엔자임 세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유럽 회사들은 전부 다 마일드 알칼라인 세제를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알칼라인 세제는 뭐냐 하면은 얘는 좀 셉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 속에 붙어 있는 이런 뭐 피딱지들을 조금 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빼내는데 얘는 세기 때문에 기구에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쓰면은 무조건 중화제랑 같이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 쓰시는 거 다시 설명드리면 마일드 알칼라인 또는 린세이드를 씁니다. 린세이드는 뭐냐 하면 건조 촉진제입니다. 건조 촉진제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건조를 좀 빨리 하게 해줘요. 왜냐? 이게 세척 시간은 짧은데 건조 시간이 되게 전부 다 15분이에요. 근데 건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건조를 촉진제를 넣어줍니다. 마일드 알칼라인, 린세이드. 이게 한 조합이고요. 두 번째 조합은 알칼라인, 중화제, 린세이드. 이게 또 두 번째 조합이고. 세 번째 조합은 엔자임, 그 다음에 엔자임하고 그 다음에 린세이드. 이렇게가 또 한 조합입니다. 조합이고. 이렇게가 이제 그런 보조 세제는 써도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안 써도 됩니다. 네, 안 써도 되고. 네, 안 써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시면 네, 건조 시간이 빨라지니까. 어차피 수술실은 스피드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세척을 하셔야 되니까 아마 쓰시는 게 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석률입니다. 희석률. 그 다음에 온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뒤에 우리가 뭐 감기약 같은 거 하나 사면 이렇게 막 깨알같이 막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막 깨알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얼마를 1리터에 얼마를 썼고 온도는 얼마를 해야 된다고 저렇게 딱 깨알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다른 회사 세제를 써도 되나요? 네, 당연히 되죠. 안 될 이유는 없죠. 네, 안 되는데 단 저것만 안 돼요. 스테리스만 안 돼요. 왜냐하면 스테리스는 고농축입니다. 그거는 희석률이 한 10배 이상, 그러니까 아주 보통 알칼라인 세제들은 한 5cc 땡겨오는데 걔는 0.01cc 이렇게 땡겨와요. 땡겨오기 때문에 거기는 전용 세제 펌프를 따로 답니다. 아주 미세하게 0. 몇 cc까지 땡길 수 있는 세제 펌프를 따로 달기 때문에 걔만 허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A 회사 세척기를 샀는데 B 회사 세제를 쓰면 A 회사가 별로 웁니다. 울어.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다빈치 기구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척은 하는 방법은 다빈치 인투이티브에 문의하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세척 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엑사이 기구죠. 엑사이 기구. 이렇게 중형 세척기에는 6개가 들어가고 대형 세척기에는 8개가 들어갑니다.
예, 8개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싱글 포트입니다. 예. SP 기구는 생긴 게 좀 다릅니다. 그죠? 얘는 보면 이렇게 꽂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꽂게 돼 있는데 얘는 2단이 저렇게 스코프입니다. 2단이 두 번째 단이 얘는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길게 돼 있어 가지고 인스트루먼트 트레이, 엔도스코프 트레이, 액세서리를 3단에 다 집어넣을 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미안해요. 예전에 초음파를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그건 뭐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그는 인투이티브에서 이렇게 초음파 하라 그래서 초음파한 거고 또 요즘은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P 기구는 저거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SP 기구는 여기에 들어가나요? 중형 세척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예, 안 들어갑니다. 예, 안 들어갑니다. 예, 못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cm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넣으면 삐져나와요. 삐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320리터급 세척기도 있어요. S사에서 나오는. 그거를 우리나라 중앙공급실에 설치를 한 병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넣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안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350리터급 세척기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다빈치 기구 세척 프로그램은 많이 다른가요? 라고 하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본 세척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척을 한 번 안 하는 게 아니고 2번 해요. 네, 2번 하고 드라잉 타임이 좀 길어요. 드라잉 타임이 좀 길어가지고 대략 한 1시간 정도? 네,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시간, 만약에 사전 예비 가일 물탱크를 달면 한 40, 50분 정도? 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다빈치 기구 전용 세제를 쓰셔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예,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물으시는데, 네. 한 15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다빈치에서 엄격하게 얘기했죠. 전용 세제를 쓰라고. 그런데 전용 세제는 없어요. 예, 전용 세제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일드 알칼라인, 엔자임 또는 알칼라인, 이 3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이 3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는 세제 회사에서 전부 다 저걸 적었어요. 이렇게 뭐지? 다빈치 스콥 이렇게 용도에다 적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적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MIS라고 합니다. MIS. 미니멈 인베이시브 서저리 그래가지고 복강경으로 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술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석션 바틀도 세척이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되는데 지금 국내에 한 1000대 정도 세척기가 있습니다. 수술실, 공급실. 네. 그 중에 한 1에서 2% 정도만 이 석션 바틀 용도로 쓰세요. 1에서 2% 정도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소수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3개 병원, 4개 병원 정도가 사용을 합니다. 석션 바틀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즐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 노즐 끝에서 물이 이렇게 분사가 돼서 안을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네, 안을 세척을 해주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군데? 우리가 한 500개 설치되어 있는데 한 3개, 4개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술실에서 이거 전용으로 하나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있는데 걔는 대형이 아니고 완전 소형으로 저 구석에 어디 착 공간이 있어가지고 탁 밀어 넣어가지고 하나 딱 있어요. 전용으로 쓰시는 데가 지금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술기구 세척 후에 기구에 얼룩이 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얼룩이 남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수질과 세제입니다. 수질과 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구에 남아있는 색깔로 원인을 파악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만약에 대부분 수질입니다. 수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수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수기 또는 RO워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형 세척기까지는 자체 연수기가 달려 나와요. 왜냐? 한 사이클에 20리터 정도 하기 때문에 자체 연수기가 가능한데 350리터 대용으로 가면은 연수기를 못 답니다. 그건 외부에 달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술기구 세척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예, 재처리 과정의 자동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재처리가 자동화에 추적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 좋게 T로 시작하는 기구 추적 시스템의 썰티를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좀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이제 그때 그 회사에 있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코드를 많이 사용하나요? RFID를 많이 사용하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예. 전 세계 99.9%가 바코드입니다. 99.9%. 네. 0.1%는 RFID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비용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챔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챔버한테. T는 제가 15년 전 가격표를 들고 있어서, 10년 전 들고 있어서 아마 좀 그렇습니다. 도입까지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라고 물어봐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적 시스템이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리냐. 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병원 서버를 사용하지 말고 독립 서버를 사용해야 되나요? 뭐 병원 시스템과 호환이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바코드냐? RFID냐? 예. 전 세계의 99% 이상이 바코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99% 이상이 수술실과 공급실 간에만 사용을 합니다. 수술실과 공급실, 공급실과 수술실. 바코드는 크게 수술실과 공급실에 설치됩니다. 자, 수술실에서 물건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물건을 받을 때 바코드로 받는 겁니다. 바코드 찍어서.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내릴 거 아니에요. 공급실에. 내릴 때 바코드로, 공급실에 또 바코드로 받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습니다.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네. 선생님들,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네. 커피를 사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나요? 바코드로 찍고 사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비용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높은 비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싼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우리가 일본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예. 노가다입니다. 왜냐? 수술기구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게 트레이 단위로 기구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네. 자, 전 세계의 99.9%가 트레이 단위로 합니다. 트레이. 그 수술기구, 일반 기구로 하는 데는 없어요. 네. 다 트레이 단위로 합니다. 트레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교수별로 뭐 쓰시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얼마 걸리느냐?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네,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예, 기구 추정 소프트웨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를 얼마만큼 설치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코드가 이제 수술실, 공급실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실에서도 각 방별로 받을 때 바코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비싸지겠죠. 예. 근데 공급실에 나왔어요. 공급실에 내려왔는데 얘가 이제 세척을 했어요. 그 다음 멸균을 했어요. 그럼 어느 세척기를 쓰고 어느 멸균기를 쓰고 거기까지 바코드를 다 추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비용이 좀 더 비싸지겠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많이 비쌉니다. 네, 소프트웨어가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병원에서 저걸 쓰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워드를 쓰신다거나 엑셀을 쓰신다거나 다 쓰시잖아요. 네, 그거 다 병원에서 다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 그룹으로 다 사서 선생님들 컴퓨터에 깔아드리는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싼 게 워런티 비용입니다. 워런티 비용. 네, 워런티 비용.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쓰시는 엑셀 이런 것도 다 그 병원의 IT 부서에서 다 워런티 비용을 다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단종시키고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예, 얘도 똑같아요. 예, 똑같고. 근데 챔버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챔버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비하고, 그 다음에 세척기, 멸균기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실시간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장비하고 저기를. 그래 깔아서, 예를 들어서, A 교수님이 뭐, 2번 방에 뭐 두 번째 수술을 했을 때 그 트레이는, 그러니까 누가 세척을 했고
이호기가 세척, 누가 세척을 했고 어떤 기가 세척을 했고 누가 멸균을 했고 누가 멸균기를 했고, 예,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트레이로 다 해서, 예, 트레이 찍고 나 찍고 트레이 찍고 트레이 찍고 트레이 찍고 트레이 찍고 트레이 찍고 트레이 찍고 나 찍고 세척기 찍고 그래 집어넣고 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또 받으시잖아요. 물건 받으실 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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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혹시나 뭐가 뭐지? 공급실에서는 이렇게 보냈는데 안에 보니까 뭐 2개 빠졌어. 네. 그런 건 어떻게 트래킹 하느냐? 그건 나중에, 네, 오후에 할 겁니다. 저는 좀 큰 그림만. 네.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1년 반 예상하셔야 됩니다. 1년 반. 네. 설계 단계가 한 3달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수술기구 사진 찍어가지고 기구명 등록하는데 1년 걸립니다. 1년. 네. 1년. 그래서 이제 제가 T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에 이런 데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베트남이 좀 뭐 이런 표현은 없는데 안 계시죠? 네, 베트남 분들. 인건비가 좀 싸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밤에 수술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간호사님, 파트장님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 이렇게 뒤에 천막 쳐놓고 카메라 하나 놓고 찍어가지고 밤에 계속 올려요. 1년 동안. 네. 계속 올려요. 네. 올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끝나면 이제 스타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베트남도 인건비 안 계시죠? 베트남 분. 네. 혹시 뭐, 네, 친척 중에. 네. 베트남도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 뭐 인도에서 오신다고 요즘 하던데,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게 1년 동안 사진 계속 찍어가지고 계속 트레이 단위로 업로드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다 이제 사진을 다 찍었잖아요. 기구 트레이별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구 추적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깝니다. 네, 깔고 바코드도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비하고 실시간 추적 시스템 또 연결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년 반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추적 시스템의 일반적인 내용 좀 정리해드리면, 네, 특별한 기술 아닙니다. 네, 하지만 초기 도입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그때 교육받을 때도 나를 찍었는데 내가 안 찍혀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안 가요. 안 갑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네,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디 많이 쓰느냐? 예, 대부분 쓰고 계십니다. 대부분. 네,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다 대부분 쓰고 계시고, 네. 아시아의 경우는 이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선진 국가는 다 사용하고 계시고, 예, 뭐. 그리고 이제 종이가 없어질 겁니다. 종이가 없어지고, 이제 수술실에서 세척이나 플라즈마나 이런 거 멸균하면은 저걸 하시는지 프린터를 이렇게 저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건 없습니다. 프린터가 없어지죠. 왜냐하면은 다 PDF로 컴퓨터로 다 서버에 보관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 추적 소프트웨어는 몇 개 있냐? 전 세계에 100개 정도 있어요. 100개. 예, 100개 정도 있고. 예. 그래서 뭐 큰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도입할 때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예. 왜냐하면 난 이때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하면, 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이제 시차나 언어 문제로 아마 외국 거를 하시면 되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네. 나중에 한번 저기 CT1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경량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술실과 중앙공급실 간에 이제 요즘 대부분 로봇을 이용해서 받습니다. 네, 로봇을 이용해서 받고, 로봇이 대략 한 약품 배송이 38%고, 스테릴 굿 있죠? 예, 서지컬 서플라이. 저게 이제 수술실하고 중앙공급실하고 이제 저게 대략 한 10%, 전 세계에서 10% 이상 합니다. 일본은 거의 100%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게 로봇입니다. 이 로봇. 이 로봇 위에 뭘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카트도 올리고 뭐 컨테이너도 올리고 이렇게 올려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가는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화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도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고, 예, 사용 로봇의 정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술실과 공급실의, 예, 로봇 개념들을 보시면, 자,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을 이제 병원에 도입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병원에 도입하려고 했더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병원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그죠? 엘리베이터를 타야 옮기는데, 우리나라 엘리베이터가, 예, 못 타요.
환자도, 보호자도 못 타요. 예, 보호자도 제가 병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한 2번은 보내고, 예, 그래서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못 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밤에 합니다. 밤에 새벽 2시에 배송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실하고 중앙공급실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예,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용 엘리베이터가 이제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어디까지 지금 진화되냐 하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유럽도 인건비가 많이 비싸죠. 아시아는 이런 좀 이렇게 저가 이런 노동들을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에서 많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뭐 방글라데시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유럽 같은, 미국은 멕시코에서 많이 데려오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요. 중동 사람들 많이 데려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이게 우리 노동법 이런 것도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로봇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뭐냐면 로봇이 자동으로 세척기에 집어넣어주고 자동으로 멸균기에 집어넣어줘서 자동으로 제가 사이클을 막 돌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저건데, 아니 괜찮아요. 다음 슬라이드에 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요걸 더 보시면은, 네.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로봇이 엘리베이터랑 신호를 주고받아야 돼요. 내가 쭉 가서 엘리베이터 문 여세요. 엘리베이터 너는 3층 가. 이거를 신호를 주고받는데 잡는데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한다 그래도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는 걸립니다. 세척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척기한테 가가지고 문 여세요, 3번 사이클 돌리세요 하려면은 한 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입니다. 이렇게 로봇이 이제 멸균기인데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수술실까지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데이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미래는 이제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배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저 멸균 트레이를 얹는 거는 사람이 얹잖아요. 이제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합니다. 얘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쌤들은 괜찮으세요. 뭐 로봇 들어오려면 한 10년 이상 되니까 뭐, 예, 고용 불안은 안 시키셔도 되실 겁니다. 네, 저도 뭐 한 3년 남았으니까, 네, 저도 뭐 잘릴 일은, 얘 때문에 잘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좀 받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